네, 진사로입니다. 43회 한능검 중급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이것은 과거제를 도입한 가에게 대사법계를 받고 금강선언 등에서 활동한 승려 지종의 탑비래요. 승과를 통해 지종 등 여러 승려들을 선발했고 일부는 왕사 또는 국사의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제를 도입했다는 데서부터 이 왕이 바로 나와야죠.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입니다. 자, 광종 하면은 대표적인 업적은 크게 두 가지. 노비양건법과 과거제의 시행, 요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큰 노력을 해가지고 왕권을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칭제 건원이라든지 공복 제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우면은 뭐 제위보를 설치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이제 승려, 요 분 중에 대표적으로 균여 같은 분도 계세요. 귀법사의 주지스님이 되셨던 요 균여, 그 보현시범과 지으신 분입니다. 요 분도 같이 이제 광종식이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저 논산에 관촉사, 석조 미륵사지 입상 있는데, 요것도 이제 광종시대 근처에 세워진 불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정답은 4번 노비양건법을 시행하였다. 이게 바로 광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요거는 그 김부식이 편찬을 했죠. 근데 왕 시대가 인종 시대예요. 김부식. 대표적인 문벌 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삼국사기 편찬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병부와 상대 등을 둔 왕은 법흥왕이에요. 신라에. 자, 구주오소경을 설치하였다. 신문왕이죠. 그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하면서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닦았던 왕입니다. 김음돌에 난 진압하고 이러셨죠. 자,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였다. 공민왕이에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내시 지우 김찬과 내시 녹사 안보린이 동지 추미론사 진호견, 최탁, 오탁, 권수, 장군, 고석 등과 함께 이자겸과 척준경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이자겸과 척준경이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을 침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자겸의 난이죠. 자, 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제 앞서 제가 문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김부식 시대. 근데 이 문벌이 이제 끝도 없이 그 권력을 탐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거 이제 그 보통은 문벌 사회의 동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벌 사회의 동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자겸의 난이 있어요. 이 이자겸이 이제 그 자기 딸들을 전부 다 왕에게 시집을 보낸 이제 대표적인 문벌 권력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끝도 없이 커지니까 난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이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요. 이건 이제 금나라에서 사대를 요구했는데 당시에 문벌 세력들은 이제 그 사대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묘청은 서경 세력, 요분들은 그걸 반대했죠. 고구려의 후예들이 무슨 금나라에게 사대냐, 전쟁이다. 이렇게 한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이 두 가지가 문벌 사회의 동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 문벌들이 그냥 한 방에 몰락합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서경천도 운동의 마지막 과정이죠. 이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분도 앞서 나왔던 그 김부식, 삼국사기 쓴 그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시과가 제정되었다. 요거는 그 문종 때예요. 고려 초기입니다. 그래서 문종 때 시정 전시과라고 부르죠. 죄송한데 문종이 아니고요. 경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경종이에요. 시정 전시과. 이제 목종 때 이르러서 한번 개정이 돼서 개정 전시과, 그 다음에 문종 때 가가지고 경정 전시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 독서 3분과가 실시되었다. 이거 원성왕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의 왕이죠. 자, 김음돌의 난이 진압되었다. 앞문제에서 말씀드렸네요. 신문왕이고, 원종과 애노가 봉기하였다. 이건 이제 진성여왕식인데, 이때가 이제 완전히 신라 하대예요. 진골들끼리 왕위 다툼이 극심했던 그 시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극심했어요. 자, 13번 갈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정중부의 종이 금령을 얽히고 자주색 비단적衫을 입고 다니자 어사대 관리가 사람을 시켜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 종이 거부하고 달아나 잡혔는데 포박하고 문초하니 정중부가 화를 내며 병사를 거느리고 어사대로 와서 송저 등을 죽이라 했다. 그러자 명종은 정중부를 두려워하여 송저를 파직하였다. 자, 대표적인 키워드 정중부.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정변을 거의 주도했던 분이고 이후에 이제 권력의 최정점에 오르기도 해요. 그 시기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자주색 비단적衫을 입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정중부의 종이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도 뭐 권력 막 이러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기상으로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중부는 나중에 경대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그러니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런 분들이 권력 다툼을 하던 시기를 연표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 4번이 돼요. 요 이후에 최씨 무신 정권이 나오죠. 이제 최충원이 이의민을 처단하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그 최충원 라인이 정권을 계속해서 잡게 됩니다. 그 60년 이상 그 시대가 이어지는데 그 시기 중간에 이제 몽골이 침입을 해오고 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항전을 벌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최씨 무신 정권이 그 강화도에서 끝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무신들이 잠시 권력을 잡았다가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그때 이제 무신 정권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 뒤로는 원간섭기가 되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최후가 강화천도를 주장하고 자기 집 재물도 강화도로 보냈다는 건 백성들에게는 가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속히 개경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암문제에서 말씀드린 사건이 여기서 이어졌습니다. 이 최후가 최씨 무신 정권의 두 번째 권력자였죠. 최충원 다음. 그래서 그때 이제 몽골이 침입을 해왔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고 항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가해 들어갈 건 몽골이에요. 자, 이 몽골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때 조정에서 강화도로 들어간 거는 몽골이 이제 그 바다를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기항전에 대비한 거죠. 안전한 강화도에서 머무르겠다라는 거고, 뭐 거기서 항전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은 바다를 건널 수가 없으니까 한반도 남쪽 지역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고 그 황룡사 구축목탑 같은 이런 문화유산 불태워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백성들, 그러니까 한반도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몽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과정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뭐 조정에서는 강화도에 가가지고 이제 장기항전을 대비한 거고, 이때 한반도에서 항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처인성 전투, 그 다음에 충주성 전투. 이거 둘 다 김윤호 장군이 지휘하셨는데, 이 처인성 전투 때는 이분이 이제 장군이라기보다는 승려였어요. 스님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처인 부공민들을 지휘해가지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功을 인정받아서 충주산성 방어별감이 됐고, 이후에 충주성 전투까지 승리를 하셨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대몽 항쟁이라고 보면 돼요. 대몽 항쟁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이 5번입니다.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라는 게 이제 바로 처인성 전투 김윤호 스님. 요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고, 자,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요거는 상대 집단으로 보자면 여진. 이 관련된 분이 윤관이죠. 여진족 킬러. 그래서 여진족들을 이제 별무반 만들어가지고 격퇴하고, 그 다음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라는 게 이제 윤관 이분의 업적입니다. 다만 이 동북 구성은 나중에 여진족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자,
자, 그 다음에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그 왜구랑 관련이 돼요. 상대 집단으로 보자면 왜구고, 이 관련된 분은 화약의 아버지 최무선 장군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을 조판하였다. 요거 상대의 나라로 보자면 그러니까 거란이에요. 초조대장경은 거란. 그 거란에 대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거란을 격퇴하자는 뜻으로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고, 실제로 거란을 격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힘이 컸다라고 당시의 분들은 그렇게 인식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을 속오군 체제로 개편하였다. 자, 요 속오군 체제는 그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개편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진관 체제로는 그 일본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본입니다. 상대가 일본이고, 이게 이제 조선 선조 임진왜란 시기. 이제 지방에다가 이제 예비군적 성격을 지닌 군대를 이제 평시에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전시가 되면은 이제 바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체계인데, 그 전에 진관 체제로는 이제 일본의 저런 빠른 침략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판단한 유성룡이 이 체제를 건의해가지고 이게 이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상대의 나라로 보자면 일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다음 자료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우왕 7년 8월 도성물가가 폭등하여 상인들이 사소한 이익을 둘러싸고 다투니까 최영이 이를 매우 싫어하여 모든 시장의 물건에 대해 감독관청에서 가격을 정하고 세금을 납부했던 도장을 찍은 후 비로소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고려 후기입니다. 거의 뭐 말기죠. 우왕이니까. 최영도 나왔죠. 고려 말기. 자,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걸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 하면은 뭐 경시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저 뭐 예성강하고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이었다라든지, 뭐 활구로 불리는 은병, 요거를 화폐처럼 사용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 키워드인데, 이게 지금 선지 없어요. 이게 지금 선지 없고, 그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고려 말기에 있었던 이제 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정답이 1번인데, 문익점이라는 분이 목화를 들여오죠. 그래서 이 목화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이 고려 말기입니다. 당시로 봤을 때는 아마 이 목화 재배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제 옷을 만들었던 재질이 보통은 마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상복으로 많이 입는 그 꺼끌꺼끌한 게 마 옷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상복으로 입었으니까 겨울에는 엄청 추웠을 거예요. 근데 이 목화가 이제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이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드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엄청 혁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익점이라는 분이 아마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요거는 그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그러니까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고액 화폐죠. 물가 오르는데, 물가 크게 올랐죠. 이것 때문에. 고추랑 담배가 전래되었다. 조선 후기입니다. 상품작물이죠. 자, 등주에 발의관이 설치되었다. 말 그대로 발인데, 요 등주는 그 산동반도에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제 그 발해 무왕 시기에는 그 등주 지역을 공격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왕 시기가 되면서 친당 정책으로 나라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랑 적극적으로 교역도 하고 외교도 펼칩니다. 그 과정에서 발의관이 설치됐다 이거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역시 조선 후기예요. 설점 수세제가 시행되면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니까 덕대라는 광산 경영 전문가가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조광조가 귀양 간지 한 달 남짓 되어도 왕의 노염은 아직 풀리지 않았으나 그를 죽이자고 청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흔쾌히 결단하지 못하였다. 생원 황유역 등이 상소하여 조광조를 헐뜯으니까 왕이 상소를 보고 조광조 등에게 사약을 내리고 황유역 등을 칭찬했다. 자, 이거 중종 때죠. 그리고 조광조가 귀양 갔다 그랬는데, 이 조광조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와야 되는 사건이 기묘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묘사화 때
이 중종이 그 전부터 조광조를 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 조선의 시스템상 왕이 독단적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나 중종의 전 왕은 연산군이잖아요. 연산군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를 했다가 무수히 많은 일을 처리하고 막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막 흥청망청 막 이래가지고 중종이 반정으로 다 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조광조를 제멋대로 죽일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저 조광조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하는 그 와중에 이 황희옥 이런 사람이 상소를 올리니까 중종이 그걸 보고서 옳다구나 하고서는 조광조에게 바로 사약을 내린 이 상황이죠.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기묘사화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광조가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한 지 3년 정도 만에 막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사원부의 수장, 대사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대사원으로서 이제 막 그 왕에게 정책을 막 건의를 합니다. 소격서 폐지, 그 다음에 그 현량과 시행, 그리고 이제 위훈 삭제가 올라오니까 훈구들이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이때 이제 중종도 저 조광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묘사화를 통해서 조광조를 제거하게 되고 저거 죽여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이 상소를 보고서 옳다구나 하고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렸다. 근데 이제 이 조광조는 마지막까지도 이 국왕 전하께서 자신의 본뜻을 모르시고 주변에 간신히 왜곡을 해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중종은 조광조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그렇고, 자, 기의 예송의 결과를 조사한다. 요 기의 예송은 그 현종 때 있었어요. 효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가 나와서 남인과 서인이 논쟁을 벌였던 게 기의 예송입니다. 이 결과 남인이 이제 승리를 하고 서인이 승리를 하고 서인의 제안대로 이제 자의대비에게 1년복을 입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도감의 설치 목적, 이것도 이제 임진왜란 때, 아까 제가 소고군 체제 말씀드렸는데 중앙에서는 훈련도감이 설치되면서 직업군인 성격을 띤 전문 군인이 양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 체제로 편제됐어요. 임술농민 봉기의 배경을 분석한다. 뭐 배경이라고 하면 삼정의 분란이죠. 세도 정치식이니까 이 권세 가문들이 백성들 뜯어먹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 시스템을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막 고율의 이자를 받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봉기 일으킨 겁니다. 그게 임술농민 봉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진골 귀족의 경제 기반을 파악한다. 통일신라 시대. 신라 시대 때도 물론 진골 귀족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그 진골이 완전 정치를 장악했던 거는 진골이 왕이었던 통일신라 시대, 특히 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자, 흠경각이라는 이게 나와 있어요. 흠경각은 장영실이 왕의 명을 받아 제작한 옥루가 설치됐던 정각이다. 물의 흐름을 통해 기계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면서 시각을 알려주도록 고안됐다. 혼의와 그 다음에 앙부일구 등도 보관되었다. 자, 이거 혼천의라고도 부르죠. 자, 장영실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자, 요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뭐 이건 1점짜리 문제라 설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뭐 세종대왕이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세종대왕의 대표 업적 대표 중에 대표가 후민정음 창제니까 이건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세종대왕 하면 후민정음 말고도 책으로 따지자면 2가지 정도는 더 기억하셔야 돼요. 농사직설, 칠정산. 자, 조선만의 독자적인 글자 체계, 조선만의 독자적인 농사 방법, 조선만의 독자적인 그 천문역법의 체계, 이게 이제 후민정음, 농사직설, 칠정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조선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세종대왕의 의지 더하기 그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애민 정신의 발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농서를 가지고 농사 지으면 이게 이제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땅에 맞는 우리의 농법을 찾아내자 해가지고 막 이제 그 당시에 막 그
경력 많은 농부들에게 자문까지 구해가면서 썼던 책이 농사직설. 그리고 이제 칠정상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천문 마스터 이순지 같은 분이 계셨으니까 이제 이분한테 뭐 이렇게 천문 관련된 우리 한양에 맞는 역법 서적을 써라 이런 이제 명도 내리고 그랬죠. 자, 요게 그 세종대왕의 업적입니다.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흥선대원군.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는 제도죠.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태조 이성계. 나선 정보를 단행하였다. 요건 이제 효종 때입니다. 북벌을 추진하면서 이제 뭐 어영청 같은 이런 오군영도 강화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북벌을 추진했는데 이제 청나라에서 우리 러시아 정벌할 건데 조총부대 좀 보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거기 이제 도와줬죠.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정조입니다. 규장각과 초계 문신제, 장용용, 수원화성 건립.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왕의 추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연을 폐지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왕은 세조, 즉 수양대군입니다. 영화 관상에서 그 이정재 배우가 열연하셨던 내가 왕이 될 상인가에 그 왕이 바로 수양대군 세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에 들어갈 거는 세조가 한 일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선지에서 세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육조 직계제를 부활하였다라는 4번이 정답입니다. 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거는 태종하고 세조예요. 근데 이제 조선의 원래 기본적인 그 의사결정 방식은 의정부 서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때는 이 의정부 서사제가 완전히 빛을 발했던 그런 그 중흥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문종이 그대로 이었는데 이제 이 문종 왕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약해서 금방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종이 즉위를 하는데 그 단종을 갖다가 세조가 몰아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신하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부활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다. 이런 거고 이제 토지제도 직전법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경연도 폐지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간쟁하는 분들의 말을 안 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세조가 그냥 뭐 왕권만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휘둘러 가지고 백성들 피피하게 만들고 이랬던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중앙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그렇게 강화했는데 그 강화한 왕권을 갖다가 그래도 적절하게 사용했던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분이 이제 불교 쪽의 교리에 굉장히 정통한 분이에요. 뭐 이렇게 석보상절 이런 책도 쓰실 정도로 불교 쪽에 굉장히 심취했던 분이다 보니까 뭐 불교적인 가르침을 행하느라 뭐 왕권 강화 많이 죽이고 이건 좀 그렇지만 불교적인 게 좀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그래도 했던 분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한편으로 들어요. 자, 속대전을 반포하였다. 이건 영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군 6위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예요. 6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 2군은 응양군하고 용호군이에요. 이게 심화 시험에서 그 40번대 후반에 막 통사적인 문제로 군사조직 막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응양군, 용호군이 나오면 아 이거 고려의 중앙군이야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수원화성을 건설하였다. 정조. 자, 8만 대장경판을 제작하였다. 이건 이제 몽골 침입 시기입니다. 앞서 초조대장경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몽골 침입 때 불타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경을 한 번 더 만들죠. 그게 8만 대장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명제도 이여송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평양성 밖에 이르러 성을 포위하게 하였다. 왜적들이 모란봉으로 올라가 함성을 지르며 총표를 쐈는데 명군의 부대가 한 군문으로 들어가고 한 부대는 보통문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부대는 적성에 올라가 공격하여 왜적들을 무너뜨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여송이라는 분의 이름으로도 알 수 있고 이거는 조명연합이죠.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해서 평양을 탈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임진왜란 중에 처음에 보면은 이제 뭐 부산진성 전투나 동래성 전투에서 이제 패해요. 그 다음에 탄금대 전투에서도 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양까지 함락을 당해요. 근데 요 이후에 승리했던 거를 보자면은 맨 먼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 이전에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둬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산도 대첩하고 진주 대첩, 그리고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그리고 나서 행주 대첩,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초기에 있었던 전투고, 그 뒤에 정유재란이 나와요. 이게 이제 1592, 93에 있었고, 정유재란이 1597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명나라랑 일본 사이에 그 강화협정 막 협의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 잘 안 돼서 정유재란이 일어난 거죠. 이때는 두 가지만, 명량 대첩하고 노량해전, 요 순서로 이어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로 흐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배중손이 진도에 상징하였다. 이 배중손 삼별초의 지휘관이죠. 진도 항쟁이니까 삼별초. 그 고려가 이제 몽골과 협정을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는데 삼별초가 그걸 반대하면서 끝까지 항쟁을 했죠. 강화도랑 진도랑 제주도까지. 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여 했다. 세종대왕식입니다. 신립이 탕금대항전은 임진왜란은 맞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강감찬이 귀지에서 적을 물리친 건 거란의 3차 침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불의 사용을 금한 날 해가지고 집안의 묵은 불을 새 불로 교체하던 전통사의 풍습에서 유래됐고, 자, 여기 보면은 차가워진 음식을 그대로 먹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귀신이 꼼짝하지 않는 날을 여겨서 벌초를 하고 조상에게 예를 갖추었다 라고 돼 있죠. 자, 차가워진 음식을 먹었다라는 게 요 세시풍속의 힌트입니다. 바로 한식이에요. 이건 다른 것 말고 동지로부터 15주 105일 요 후라서 이제 양력으로 따지자면 4월 4일이나 4월 5일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이제 단오는 5월 5일, 창포물에 머리 감고 이러죠. 칠석은 7월 7일이고, 이제 견우와 직녀 관련된 설화가 있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은 1월 15일. 이때는 이제 뭐 불엄을 까먹는다든지 이런 풍습이 있고, 삼진날은 이제 제비가 온다라고 하는 3월 3일을 뜻합니다. 세시풍속 문제는 요새는 심화해서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마쳤고요.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